2025년 마지막 날까지 내란의 심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내란 1, 2인자는 형사법정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들은 변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선관위의 계엄군을 출동시킨 건 서버 훼손을 막기 위해서였고 구체적인 임무는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알아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 면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31분, 계엄군은 중앙선관위로 출동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재판에서 선관위 서버가 훼손되지 않도록 선점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폈습니다. 계엄이 발령되면 최단 시간 내에 그 정보사에서 적절한 인원이 가가지고 선관위 서버가 탈취되거나 뭐 이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선점을 좀 하라. 이 임무를 줬거든요. 당시 군인들은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영장도 없이 서버실에 들어가 촬영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기 위한 케이블 타이와 복면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현역 장성을 모아 롯데리아에서 머리에 뭔가를 씌우는 동작까지 해보이며 지시한 선관위 점거 작전의 일환입니다. 서버를 촬영해 정보사령관에게 보냈던 군인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됐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용현 전 장관은 구체적인 임무는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임무를 부여할 정도의 어떤 그런 직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은 뭐 사령관이나 여단장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정성우 전 방첩사처장은 여인영 전 사령관이 서버를 카피해라, 안 되면 떼어와라고 했다며 대통령과 장관님 지시라고 명확히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증언하는 내란 법정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네, 이렇게 내란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던 김용현 전 장관은 결정적 사실을 시인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말하다가 꼬인 겁니다. 바로 정치인 체포에 대한 증언입니다. 체포 목적이 아니라고 강변하면서도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의 포고령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경고하라고 얘기했다고 증언을 한 겁니다. 이어서 정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시도에 대해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증인은 내가 다 잡아들이라는 얘기에서 이거를 반국가 단체로 이해를 했다고.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재명, 예, 됐습니다. 우원식, 한동훈이 예.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래로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뭐 도대체 방첩 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에 시우자도 모르고 이거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서 정치인 감시와 체포를 시인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의원이 아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혹시 포고령 위반 사안이 아니냐라고 한번 잘 살펴봐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재명 대표나 국회의장도 함께 그런 어떤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필요하면 어떤 그 경고도 하고. 자신의 지시가 와전된 것 같다며 자초지종을 설명한 게 되레 윤 전 대통령 말과 배치되는 쪽으로 흐른 겁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체포된 사람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체포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방첩사 요원들이 국회 내에 체포활동하러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정치인의 위치를 확인하려 한 사실이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내란 1, 2인자의 사과 한마디도 올해 마지막 날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황당한 발언들로 시민은 지쳤습니다. 탄핵이 결정된 헌법재판소에선 호수위 달 그림자라며 실체를 부인했고 전원일치 파면이 결정된 날엔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은 계몽이라고 했고 최근 법정에선 자신이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라고 큰소리쳤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충격적인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탄핵과 내란 수사의 시간이 시작되자 대통령은 자신이 다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체포되고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자 약속은 무너졌습니다.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내란 1, 2인자는 합을 맞춘 듯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아스팔트의 계몽령 논리를 법정에 끌고 왔고 변호인은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전원일치 파면이 결정됐지만 현실 인식은 그와 달랐습니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도 변호인도 최고의 법 전문가를 자처하며 사법과 수사를 꾸짖었습니다. 아니 대통령도 총장까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범죄 사실을 딱 보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이.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란 말은 1년간 반복됐습니다.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그걸 왜 반대합니까? 내란 1, 2인자 두 사람의 재판은 1월 9일 마무리되고 1심 선고는 2월 내려집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